검증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국민대학 홍성골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 김호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손학규 전 대표가 결국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안철수와 손학규와의 연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손 전 대표께서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십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제 국민의당의 집권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들도 기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긴장하고 경선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과 힘을 합치게 됐는데요. 자, 이른바 스몰 텐트는 이제 구축이 됐고 형성이 됐다. 자, 이 스몰 텐트가 빅 텐트로 확산,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또 정운찬, 정의화 이런 여러 가지 정치권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안철수 의원과 앞으로 할 수 있겠는지. 자, 빅 텐트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뿌리까지 썩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정말 썩어 있는 기본이 안 된 나라를 바로 잡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과 조만간 다시 이런 손학규 전 대표가 영입됐듯이 힘을 합치는 그런 시점이 언제쯤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기간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해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거의 매주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비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매주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예, 그럴 겁니다. 자, 말씀 감사하고요. 자, 안철수 의원께서 기본을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시작이고 기본이 끝이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는 누가 뭐래도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재결집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고 그래서 이번 대선이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양자 구도로 완전히 치열하게 벌어질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 안철수 의원께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은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또다시 보수와 진보로 옛날로 회귀해서 대결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나라가 거의 정말 망하기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엄중한 시국에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진보 대결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는 됩니다. 그건 이미 지난 총선 때도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못 읽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저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어떠한 구도나 어떠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정권 교체의 선택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거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정권 교체 말씀하셨는데 정권 교체 슬로건의 대표적인 주자를 얘기하라면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근거가 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5가지 기준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누가 더 정직한지, 누가 더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없어서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실제로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증명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책임져 왔는지, 마지막으로 누가 더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번엔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자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님,
자, 우선 이 4차 산업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융합혁명입니다. 예전 혁명들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1차 전기기관, 2차 전기, 3차 IT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 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융합혁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 4차 산업이 그야말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마디로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었고요. 자, 지구촌을 통째로 바꿀 거역할 수 없는 쓰나미다.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4차 산업에 대비하자, 준비하자, 뭐 말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어떤 준비,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하면 이제 첨단 기술에 투자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세 가지 기반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서 본인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야 이 아이들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이런 정부 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를 충실히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얻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 도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당초 안철수 의원께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투표에 붙여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인즉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물론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배치와 같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대선 주자들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와 협약 전과 협약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틀린 겁니다. 정부와 정부 간의 협약이라는 건 이제 그 다음 정부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갖고 왔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금 사안이라면 결선 투표제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결선 투표제를 하자 여러 차례 강조 주장을 해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무슨 법률 개정 사안이냐 헌법 개정 사안이냐 그거보다도 그 참 힘든 대통령 선거를 두 번이나 해야 된단 말이냐 하는 그런 피로감, 예. 국민적인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결선 투표 필요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어야 정말 엄중한 이런 시국을 헤쳐나가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자구도로 예를 들면 70% 정도 투표율에 40%로 당선되면 30%가 안 되는 지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나머지 70%의 국민은 팔짱 끼고 쳐다보다가 그대로 비판을 할 겁니다. 자칫하면 2년 차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가 있으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면 2등 안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다 보면 1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네거티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상황은 반대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힘든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속된 표현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사가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만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우리가 가장 먼저 탈출하고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나라 살리기 운동의 심장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MBC 특집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